제가 오늘 할 거는 메가루카의 비전, 차별, 가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빨리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고개 숙인 남자입니다. 한마디로 고개 숙인 남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정년 퇴임이 언제죠? 보통 정년이 55세, 뭐 56세, 다음에 임금 피크제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60세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또 60세까지 이렇게 연장한다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임금 피크제를 적용했을 때 불리한 점이 나중에 뭡니까? 퇴직금에서 좀 약간의 안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년이 56세, 그것이 도입된 것이 그 정년의 기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년 퇴임이라는 이 개념이 언제 나왔냐면요, 그 미국에서 1929년 대공황 때 나왔답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나오면서 그 실업자가 엄청나게 양성이 됐잖아요. 실업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쫓아내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 많은 사람을 쫓아내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을 넣기 위해 가지고 이 정년 퇴임이라는 제도를 운영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몇 살이냐면 65세였답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이렇게 가고 다음에 뭐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6세가 되죠. 55세, 56세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이 언제 플랜이냐면은, 자, 대공황 때는 뭐 일단은 미국 외국은 치우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정년이라는 개념이 돌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56세라 하는 저 정년이라는 개념이,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50년대는 우리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년대는 40대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40대. 그리고 60년대 이렇게 올라가면 50대 뭐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80년대까지 아마 60대 정도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거든요. 60 한갑잔치라는 게 그때 한갑잔치가 아주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갑잔치 언제부터 안 했죠? 80년대 말 90년대 이러가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년의 개념이 56세 또는 넓게 잡더라도 60세라고 잡아도요, 지금 그 개념은 정년에 56세를 퇴직하고 나서 길게는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로 좀 쉬었다가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맞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따져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얼마죠? 저희 나이 때는 한 90세 정도죠. 지금 뭐 5학년이신 분은, 인생 5학년이신 분은 한 90세, 4학년 이렇게 밑으로 되신 분은 100세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제 같은 경우에 그 평균 연령이 90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된다고 나왔냐면은 75세까지 벌어야 된대요. 그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75세까지 돈을 벌어야지만 90세까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떻죠? 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년이 56세라면은 20년, 60년이라면 15년입니다. 15년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나라의 선진국이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56세, 60세면 어때요? 내 애가 대학교, 그죠? 저도 지금 뭐 대학생 일에 있지만은요, 감당이 안 돼요, 돈이. 그리고 뭐 50세 퇴직을 하고 나왔을 때 대학생이든 안 그러면은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혼 자금이 한 2억 정도, 하여튼 뭐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나와서 사람들이 대체 뭘 할 거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뭐죠?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중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6.8%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11.8%예요. 그래서 OECD 평균이 한 15.8%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진국이 약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영업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인 줄 아냐면은 28.2%. 약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선진국에 대비 얼마예요? 2배에서 3배 정도가 지금 자영업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얼마예요? 월 100만원 수익도 안 된대요. 58%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의 수익도 못 얻는답니다. 그런 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 높은 거는 선진국이 되면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선진국의 문턱에 있고 완전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은 자영업의 비교, 그러니까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자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가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의 실업률이 뭐 20%, 우리나라도 뭐 그쪽 가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생각이 뭐냐면은 내 남편이, 내가 안주 30대, 40대고 내 남편이 안주 30대, 40대 아주 퇴직하려고 하면 한참 남았어. 그 한참이요. 금방 옵니다. 저도 30대 시절이 있었고 40대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금방 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인생 10계단이랍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비용을 우리가 산출해 봤는데 그 지금 현재 보면은 다행히도 1969년생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와 386 세대까지는 흑자 생활을 한대요. 예, 여기 보시면은 저도 흑자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 아마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70년대생 이후부터는 적자 생활이 돼요. 특히 88만원 세대 1984년생 이후부터는 적자가 2억 1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통계가.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자영업자 58%가 월 100만원도 못 번다. 그 다음에 자식 결혼, 노부모 부양 부담이 자녀 결혼식 직구 하는데 2억 원. 부모 한 명에 10년 모시는데 7,200만원인데요.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10년을 모시면 7,200만원 들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플 때 병원비 또는 약값이 1억 원 들어간대요. 그죠? 그래서 뭐냐? 오래 사는 것이 뭐다? 축복이 아니고 재앙인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요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뭡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 1위에요, 노인들. 그래서 뭡니까?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것도 이제 그러면은 대안에서 우리가 하나 또 알아봐야 될 거. 제가 어제 우연히 이제 이 신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는 이제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경제에 이게 떴더라고요. 은행 없는 은행이 온다. 앞으로 은행이 없는 은행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비금융사가 은행을 진출한대요.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뭐 은행 진출하고 뭐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 대체로 은행 업무를 뭐로 보시죠, 요새? 홈뱅킹, 인터넷 뱅킹, 뭐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사실 보면은 은행에 가면 뭐 합니까? 은행원들 놀고 있어요, 대체로. 그죠? 그러면 그 은행원들이 뭡니까? 정리해야 돼. 여기 정리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밑에 기사를 다 안 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업종이 은행만 있겠습니까? 숱하게 많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이거. 정권, 브로커, 은행 텔러 옛날부터 나왔죠. 보험 및 부동산 중개사, 자동차 딜러, 선생도 없어진대요. 네. 그다음 치과 교정사, CEO, 소매 판매업, 인쇄 기술자, 뭐 이러한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뜨는 업종, 뭐 딴 거 다 보시지만 중요한 게 있죠. 프로슈머. 우리같이 이렇게 뭡니까? 떠들어대는 소비자가 프로슈머죠. 즉
생산적인 부분도 인간만 창조하고 창출하고 소비도 하고 그것이 바로 프로슈머의 개념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생각합니다. 그 프로슈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게 뭡니까?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잖아요. 이건 이미 여러분 많이 떴으니까 이렇게 프로슈머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고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멜라누카인 거죠? 그러면은 그 프로슈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앞으로의 이제 네트워크 시대라고 이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왜 멜라누카이냐 하면 열어놓고 할게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요새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인플로이라는 한마디로 월급, 봉급 생활자인데, 봉급 생활자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안전, 고정입니다. 그죠? 근데 봉급 생활자가 지금 현재 안전, 고정이 되는 건가요? 가장 불안한 직종이 바로 이런 봉급 생활자입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 정년 아까 제가 56세 이야기했지만은 56세까지 회사 다니는 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닌다 하더라도 정년까지 다닌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 있다고 그랬습니까? 75세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5년, 그러니까 56세에 퇴임을 하든 60세에 퇴임을 하든 15년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뭐 일을 해야 돼요, 뭔가를. 그러니까 뭡니까? 내 남편 또는 내가 정년까지 회사에 다닐 거야.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가요? 그 56세, 60세가 금방 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그러니까 준비는 뭐 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봉급 생활자들이 꿈을 많이 꾸는 게 그 다음에 자영업자예요. 그죠? 자영업자. 왜? 회사 다니기 참 치사하고, 치사반주죠, 한마디로. 상사 눈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보통 저도 회사 다녔습니다. 7년에 또 세월 동안 다녔는데, 술자리 가면은 맨날 상사 쉽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지만은 항상 꿈꾸는 게 뭐예요? 자립 독립이죠. 그래서 저도 회사 가감하게 옛날에 IMF 때 때리치우고 자영업 했어요. 마트. 그래가 홀라당 끌어모으지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립 독립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자영업자를 꿈꾸고 하는데 자립 독립이 됩니까? 안 되는 시대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년 동안, 1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58%. 그거는 공식적인 통계예요. 공식적인 통계보다 항상 현실은 뭡니까?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식적인 제가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1년 안에 자영업자가 약 50%가 문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자영업을 유지하는 창업을 해가지고 유지하는 비율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그 20% 중에서도 그냥 현상 유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1,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상 유지라는 거는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지장 없는 게 아니고요. 뭔가 가게를 우리가 자영업을 하나 하면 뭘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적으면은 투자금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해가 살았는데 자영업을 접었어. 그러면 빈곤의 나라로 떨어지죠. 저도 그랬거든요. 또 시설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저 나중에 나올 때 건설가으로 250만 원 주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떤 일을 해도 먹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세대가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어떤 일을 해도 아무거나 해도 먹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IMF를 기준으로 해가 현실이 아니더라는 거죠. 선진국이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도 불안정하고 뭡니까? 그다음에 평균 수명도 올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뭡니까?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이라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이 멜로로카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비즈니스 오너를 해가지고 사업가입니다. 우리는 사업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업가예요. 그러면 사업가의 그 목표는 뭐냐면 부의 구축입니다. 부의 구축이라는 거는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자, 봉급생활자는 내가 투자를 이제 한 달에 시간을 내가 회사를 다니면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어떤 일을 하면은 50만 원, 50만 원이면 돈이 아예 고정되어 있어요. 보여요. 그게 보이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 편해요. 그죠? 근데 그 발전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죠. 자영업도 뭡니까? 나는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한테나 쫓아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돈을 투자해서 가게를 찾아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가 기준은 뭐냐 하면은 사업가의 자질은 자, 내가 한 달에 어떤 일을 내가 시간을 투자하든 돈을 투자하든 한 달에 그 한 달 후에는 얼마가 나온다 그게 보입니까? 그걸 확정을 짓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죠?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고, 다음에 이쪽에는 뭘 쫓아간다? 비전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비전을 보고 하는 거지, 당장 내가 어떤 일을 투자했을 때 얼마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멜로로카라는 비전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내 하는 거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정 안정도 안 되고 자립 독립도 안 되지만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축할 때가 힘들었을지 나중에 구축하시면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그 4가지 멜리스 있잖아요. 신체, 환경, 건강, 재정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일하는 거예요. 재정적 자유 이건 우리 쪽은 아니고 이건 투자자니까 그건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가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네트워크는 선진국형 사업입니다. 선진국이 돼야지만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선진국이 아니죠. 선진국 되려면 아주 2, 3년 정도 더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던 이유는 선진국이 아닌데 선진국 흉내를 내다 보니까 많은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 좋은 면을 갖다가 많이 부각시킨 뭡니까? 실질적으로 피라미드 또는 다단계 같은 그런 사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갑니다. 갈 거 아닙니까? 가게 되면은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평생 직장이 없는 대안으로 멜로로카는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죠? 평생 직장입니다. 그리고 수면 연장. 우리가 100세 뭐 이래 살아도 끊임없이 연금 수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멜로로카는 타 네트워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점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멜로로카는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릴게요. 멜로로카는 이게 미국 직판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면 허벌라이프고 유니시티고 아메이고 선라이드예요. 전부 멀티레벨이라 해가지고 멀티레벨을 우리가 직역하면 다단계예요. 근데 그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고 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도매, 소매, 뭐 직판, 총판 뭐 이런 식으로 넘어와가 최종 소비자한테 이렇게 단계를 많이 거친다 그래서 다단계일 뿐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레벨 한마디로 다단계지만은 멜로로카는 뭐라고요? 싱글 레벨이에요. 즉 생산자
멜라루카라는 기술과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소비자와 바로 직거래하는 직거래, 즉 싱글 레벨, 바로 소비자 직거래 마케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넥세라라는 미국 네트워크 마케팅 사이트랍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가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요. 그 아메이 사업자가 올렸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자의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존재하는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 이게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10년 이상 된 사업, 10년 이상 돼야 되고, 구글에 뭐 등재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봤을 때, 자, 1등이 아메이니까 아메이가 올려놨겠죠, 그죠? 2등이 뭐예요? 멜로카예요. 다음에 4등이 뉴스킨, 9등이 허벌라이프. 여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요. 자, 아메이는 59년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멜로카는 85년도에 출범했죠. 자, 그리고 아메이는 한 80여 개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접사해보니까. 근데 우리 멜로카는 몇 개국이죠? 지금 17개국입니까? 예. 예. 16개, 17개국. 그런데, 자, 그러한 차이도 있고요. 자, 아메이는 가지수가 몇 가지죠? 2만 대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멜로카는 미국만 따질게요. 450여 가지가 됩니다. 미국은 의약품이 있거든요. 예, 450여 가지예요. 그리고, 자, 아메이는 금액이 어때요? 많이 비싸요. 그죠? 멜로카 따지면은. 자, 뭐, 10만원, 하여튼 많이 비싸죠. 우리의 한 2배, 1.5배에서 2배 이상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회사인데도 뭡니까? 멜로카가 2등이래요. 그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매출은, 미국 내의 매출만 따지면은 멜로카가 1등이랍니다. 그게 재작년도부터 그렇게 바뀌었대요. 순수한 미국 내의 매출만 따지면 멜로카가 몇 등이라고요? 1등이에요, 매출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트워크의 본산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곧 그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 후대님이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오나? 너희들이 어려움을 버리고 있으나 제가 이 카스에 올린다고 30초를 딱 잘라놨어요. 이게 뭐냐면 5월달 미국 컨벤션 행사 전경입니다. 사진상으로 이게 한계가 있어요. 좀 위에서 높은 데서 찍고 했어야 했는데 이게 어떠냐면요. 끝이 이쯤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 끝이 이쯤에 있어요. 그 길이가 한 300m쯤 됩니다. 그 300m 되는데 컨벤션 센터 이 길이가 거기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한 15,000명? 뭐 그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인원 중에서 인터내셔널이라 해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 15,000명 인원이 중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서울과 부산을 해봐야 몇 시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러면 많이 들어봐야 KTX 타봐야 20만 원이나 떡을 치죠.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캐나다는요, 한번 올라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금액도 몇백만 원씩 듭니다. 그리고 이 컨벤션 참가비도 있습니다. 그거 다 부담해가지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 그 15,000명에 대한 인원이 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서 비전을 보셔야 돼요. 아, 멜로카가 그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래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자, 그래서 간단한 거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앞에서 그 김성규 사장님이 이제 딜리버리를 이제 하셨는데, 딜리버리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게 다 알아요.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좀 할게요. 자, 메가루카는 다단계가 아닌 뭡니까? 소비자 직거래 마케팅입니다. 즉 CDM이라 해가지고 컨슈머 다이렉트 마케팅, 소비자 직거래 마케팅이라는 거 다릅니다. 그리고 내구재가 아닌 생활 필수품만 팝니다.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만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직접 갖다 줍니다. 회사가. 그리고 자, 사업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이에요. 메가루카를 제외한 다른 마케팅은 저 네트워크는 다 뭐다? 사업자 중심 마케팅입니다. 모든 초점이 사업자로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영업, 즉 판매가 아닌 홍보예요. 메가루카 제외한 다른 네트워크는 어쨌든 다 판매입니다. 메가루카는 여러분 회원 수첩 받으셨잖아요. 회원 수첩밖에 없어요. 근데 타 네트워크는 뭡니까? 판매자 수첩도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또 물론 더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판매원이에요.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가루카는 그냥 회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돈이 아닌 뭡니까?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죠. 돈 투자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시간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맞추는 것이 아닌 회원들이 사용한 것만 우리가 받죠. 맞춰야 되는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득도, 우리 수당 받는 것도 뭐예요? 소비자, 우대 회원에 대한 혜택입니다. 즉, 35포인트 이상을 계속 사용하면은 받을 수 있는 뭐다? 우대 회원에 대한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것만, 나 우대 회원만 유지하면 수당까지 다 받아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험 부담이 없고 뭔가 맞춰야 되는 게 없는 게 당연하죠. 맞춰야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35포인트죠. 이상 사용하시면 되고, 나 이런 거 받기 싫어 그러면 35포인트 사용 안 하셔도 되죠. 예. 다음, 일회성이 아닌 연금성 수입이에요. 자, 왜 그러냐? 판매는 전부 다 일회성 수입입니다. 모든 네트워크가 물어보면요, 자기들이 다 소비자 직거래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연금이 된대요. 그죠? 근데 판매를 하는 회사가 어떻게 연금이 되냐 이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판매를 해서는 일회성의 수입이지 연금성 수입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선전자가 유리한 구조가 아닌 누구나 공평한 구조예요. 모든 네트워크가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점하라고 그래요. 선점. 그거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는 모든 네트워크가 먼저 온 사람이 유리해요. 왜? 먼저 온 사람한테 어쨌든 간에 뭡니까? 그거를 우리는 후원수당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다 받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한도 이렇게 맞춰놓은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먼저 온 사람이 다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럴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7대 마케팅입니다. 공평해요. 일찍 시작하나 늦게 시작하나 똑같이 7대 마케팅이라는 거는 공평하다는 거. 자, 그래서 자, 메가루카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판매가 아니고 뭡니까?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 이 말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가 우물이 있으면은 우리 집까지 뭘 연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물까지 가가지고 물을 길어 놓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우물과 내 집까지 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관을 연결할 때까지는 뭐예요?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되면 뭐 한다? 우리는 필요하면은 수도꼭지만 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연금성 수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투자할 필요 없고 재고 불 필요 없죠. 우리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뭐 갖다달라 해가지고 뭐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갖다 줘가지고 돈도 안 되죠. 뭐 A사처럼 차에도 실려있고 집에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배달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수금도 없고 수금하지 않습니다. 회사하고 다 거래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뭡니까? 피해가 없다는 거. 그래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단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카스에 올린 내용이 있는데, 매몰 비용의 뭐,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매몰 비용,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어떤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사람은 항상 뭡니까? 이게 미련을 가지고 쉽게 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몇백만 원씩 내려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가시면은요, 그게 아까워서도 사람들이 못 나와요. 근데 메라루카는 투자한 거 없어요. 투자한 거 없고 다 내가 쓸 거고 남한테도 마찬가지 다 집에 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쉽게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매물 비용에 그게 우리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95% 재구매에 따라서 뭐가 된다? 연금성 수입이 창출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죠? 한국은 90% 이상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연금성 수입의 가치. 자, 우리가 제가 이야기할게요. 1년을 여러분들이 멜라루카의 1순위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멜라루카가 뭐로? 삶의 1순위. 삶의 1순위라는 게 뭐 죽을 돈 살 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 다니듯이 하면은 진짜 대박 납니다. 직장 다니듯이 하는 것이 그런다면 진짜 대박 나는데 그것도 아닌 그냥 멜라루카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1순위로 두고 내가 1년 동안만 그렇게 생활했어. 그러면은 매월 100만 원의 연금성 수입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연금이에요. 보너스 빼고. 자, 그러면은 100만 원 연금성 수입은 뭐하고 같다? 은행에 5억 원을 넣었을 때 매월 나오는 이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년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1순위를 두고 멜라루카를 했어. 그러면은 매월 250만 원 정도,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수입이 생길 거예요. 그거 한 10년 이상이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 그러면 250만 원의 연금 수입이 뭐하고 같나? 공직 또는 교직에서 30년을 근무했을 때 나오는 연금이 25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내려가고 있죠. 예. 그리고 3년을 내가 열심히 했다. 삶의 1순위를 뒀다면은 매월 500만 원의 연금성 수입이 발생될 겁니다. 그거는 25억 원은 은행에 예금했을 때예요. 그러면은 제가 연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매월 500만 원의 연금성 수입이라는 거는요, ED 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ED가 연봉 얼마요? 연봉 1억 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너스하고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연봉 1억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멜라루카의 평균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왜 평균인데 그렇게 못하느냐? 사람들이 하다가 삶의 1순위로 열심히 안 해서 이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안 놓으면은요, 제가 물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멜라루카 시작해야 되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친구가 있어요. 이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보험 다니는 놈이에요. 제가 원래 5학년이거든요. 딱 50인데, 그, 보험하는 친구한테 제가 옛날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놈이 계속 전화를 튕겨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는데 딱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사실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연금을 하면은 그 세제 혜택이 있대요. 세제 혜택 때문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네를 멜라루카로 컨택할 생각이 없다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멜라루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한마디로 커트라인이 넘었다는 거지. 커트라인 넘었어요. 일단 보냈어요. 그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는 안 하다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했냐면요. 그 마지막으로 다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메일 받아서 검토해 왔어요. 근데 너무 찌꼬리로 되더라고요. 그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연금에서 몇 프로가 어떻게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제 동기들,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20대, 30대 이때 다 네트워크, 즉 그때 당시 다단계를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20대 경험한 사람도 있고 30대 경험한 사람도 있고 40대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웬만하면 다 경험해가지고, 자, 멜라루카를 제외한 다른 네트워크는 다 어때요? 피해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다 이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이가 30대니까, 나나 내 남편이 퇴직하려면은, 정년퇴임하려면 시간 남았어. 그 나중에 하지 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친구들 아는 사람도 30대가 지나가고 40대 지나가고 50대 이래 가면서 이미 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 이제 한 50쯤 돼가지고 이제 연금을 생각해 한번 해볼까? 그러면 늦어요. 이미 늦다 이 말입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저처럼 너 카트라이 지났어.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라고요? 내가 30대, 40대, 뭐 50대 어쨌든 간에 항상 지금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세요. 내가 안 하면은 멜라루카를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분명히 전달합니다. 전달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그래야 후회 안 합니다. 이 상황을 마치겠습니다.